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도시 계획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건물 대 건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사람이 걸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벤치라든지 걸어가면서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다 돈을 지불하고 카페에서 쉬신다든지. 서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리뷰 컴퍼니 인테리어 대표 임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에게 좋은 집이 되게 광범위하기도 한데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이 이제 산업화가 급하게 되면서 인구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집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엄청 늘린 거죠. 근데 한국의 사례 보면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어떤 집에 대해서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선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대사회에서 솔직히 얘기하자 보면 저희는 집이 이제 화폐 가치에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이고 정말 평수가 어떻고 이런 거라기보다 한국 분들한테는 집이라는 게 화폐 가치가 더 높지 않나, 재산의 범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너 수도권에서 뭐 한 5억짜리 40평 살래? 아니면 20억짜리 서울에서 20평 살래? 그러면 아마 열의 9분들은 20평짜리 몇십억짜리 아파트로 들어가실걸요? 살기 좋은 집도 솔직히 제가 이제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집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집에 가면 휴식 공간, 뭐 나만을 위한 어떤 공간,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고 거기에 세대도 되게 예쁘면 되게 좋죠. 감성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시지만 솔직히 살기 좋은 집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가스 잘 들어오고 누수 없고 그 다음에 인프라 잘 구축돼 있고 또는 요즘에는 뭐 1층에 차가 안 다닌다든지 보통 요즘에 아파트 짓는 것들 보면 차는 다 지하로 들어가죠. 예전에는 다 1층에 됐다면 그러면서 이제 좀 위험성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면 인프라 잘 구축돼 있고 내가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면서 집의 어떤 가치보다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면서 몇십억짜리 아파트냐,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요즘에는 지평수도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 아니라 모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귀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넓은 정원이 있는 전원 생활을 많이 꿈꾸시잖아요. 물론 자연이 주는 게 되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 자연은 혹독하기도 하면서 사실 야속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에서 한 10년 전 사셨던 분들이 천천히 나이가 드시면서 전원 생활로 내려가시면 오히려 1, 2년 못 버티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전원주택 하러 가셨는데 왜 이렇게 벌레들도 많고 잔디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며 일일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적응을 금방 하시니까 집 관리도 잘 하세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다 차시고 자녀들 다 결혼해서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전원을 딱 들어갔을 때 그걸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데도 없고 집중호우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강수량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 전원 생활하면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평수 넓은 곳으로 전원 생활을 이제 다 꿈꾸시지만 가신다면 가셔서 뭐 한 1, 2년 정도 살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연령대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올라가시는 분들은 넓은 평수에 뭔가 자꾸 채워놓는 거를 주로 하시죠. 3, 40평대로 가셔서 좋은 가구, 그다음에 자기 물건들을 채워놓는 거. 근데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연령이 차면 공허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예전에는 집이라는 게 제사도 많이 지내고 가족들도 다 같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밥도 먹고 했다면 요즘에는 핵가족화가 엄청 많이 됐죠. 나이가 드시면서 가족들은 다 나가고 내 신랑이랑 사실 때 넓으면 넓을수록 공허함이 좀 많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1인당 필요 평수가 보통 4평 정도라고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인 기준이라면 16평 정도를 얘기를 해요. 실제 내가 필요한 공간이. 근데 20몇 평이면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들어가 있는 짐이 차지하는 평수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계속 채워놓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보다 나의 짐과 가구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어서 사실 실용적이진 않죠. 이것도 사실 솔직히 팩트로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이제 미니멀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나뉜 것 같아요. 분명히 넓은 공간에서 내가 윤택한 삶을 살면 넓은 집에서 막 채워놓는 거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왜냐면 그만큼 여유가 되는 분이고 또 미니멀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여유가 또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사실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가 왜 요즘에 많이 뜨는지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덜어내고 소비를 줄여서 그거를 경험을 사자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유행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분들이 솔직히 이제 30, 40대 분들이 내가 스스로 돈 벌어서 집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모님 버프가 없으면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 다 대출에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푸어 뭐 이런 것도 많이 걸리시고 생활이 녹록지 않죠. 사실 뭔가 계속 채워넣기보다는 그 금액을 줄여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경험을 사자. 그게 이제 미니멀화 된 거죠. 바뀐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난. 근데 사실 만약에 내가 삶이 윤택하고 넓은 평수에 내가 이제 자본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아마 채워놓으려고 하실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움직여요.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을 보면 임산부는 유산할 확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고 또 학업을 하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의 그 뇌파 지수가 20, 30%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때 렘수면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건강은 나빠지죠. 그래서 이게 해외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한 1, 2년 전에도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런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팩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는 나이 불문하고 좋진 않다. 건강에는. 서울 사는 게 사실 저희가 팬데믹 겪으면서 많은 사례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전염병에 확산될 확률이 서울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밀집돼 있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죠. 사실 사람에 치이고 어디 가도 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도 계속 행정도시 분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수도권으로 많이 가시는 게 좋죠. 경기권이나 조금 이렇게 건물 대 건물 간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생활 공간도 좀 넓은 신도시 정도. 왜냐면 사실 저는 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도시계획 을 하시는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도시 계획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건물 대 건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사람이 걸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벤치라든지 걸어가면서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다 돈을 지불하고 카페에서 쉬신다든지. 서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신도시 같은 데 보면 공원을 걸어도 내가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 캔커피를 하나 들어도 공원에서 즐기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그게 좀 더 좋진 않나. 사실 그거를 제가 뭐 어디가 살기 좋다 정의 내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장도 있을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가 살기 좋아요.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도시마다 우리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강요를 하지만 실제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지역이 제일 좋지 않나. 그거는 딱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 않나? 일단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어디 이사하고 이러실 때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데로 가시는 게 좋죠. 의료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는. 왜냐면 나이 들수록 병원을 제일 많이 가시거든요. 병원 가시는 횟수는 점차 올라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생활 하고 싶어서 뭐 어디 지방에 가시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한 번씩은 나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을 가시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시던 고급스러운 거보다 집수리 개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연령 많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사실 집 디자인에 크게 신경 많이 안 쓰세요. 하다 보니까 마루가 좀 부패했다든지 아니면 가구가 좀 뒤틀렸다든지 내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때 어르신분들은 일단 우드 많이 찾으세요. 따뜻한 느낌의 우드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으시고 기능적인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연령이 차면서 내 몸은 점점 편한 거를 찾으시니까 어떤 디자인보다는 내가 기능적인 거에 많이 내가 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운 곳에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이것도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그분들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좀 덜어내는 거. 집안의 짐이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좀 덜어내는. 그다음에 노후에는 너무 넓은 평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청소도 더 해야 되고 또 고급 자재 들어가면 또 관리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소형 평수에서 관리도 편하고 또 주방도 가까이 있고 그런 데가 살기 좋은 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인테리어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가구를 배치하더라도 깊은 가구는 좀 빼라 그래요. 왜냐면 가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보면 팬트리죠. 팬트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저 안쪽에 있는 짐들은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만약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사할 때 짐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물건들이 나와요.
반갑게 우와 이거 10년 전 거 그렇다기보다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깊게 어떤 설계를 하는 것보다 수납을 넓게 해서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분들도 많죠. 사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보통 인테리어 업체 뭐 디자인 업체다 인테리어 업체다 요걸 찾기보다 저렴한 지물포 같은 데 많이 가세요. 장판, 도배 이런 데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못 받으세요. 이게 어디 회사 거라서 얼마인지 몇 평 들어가서 얼마인지 이런 거 모르시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찍어내면 얼마입니다. 근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못 하세요. 뭐 도배지가 몇 장 들어가고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고 아버님 그냥 평당 한 뭐 200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저렴한 자재 막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와주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들이 꼭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시고 공사 진행할 때 단체방에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르신분들은 매일매일 카톡 확인하고 뭐 공사 진행 과정 확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핸드폰 보고 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옆에서 같이 봐주시는 게 훨씬 좋죠. 사실 저도 건축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3자 입장으로 공사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가 재건축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간혹 구축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고 가성비 인테리어에서 재건축이 되겠다 이런 거를 계획하고 들어가시는데 사실 재건축은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왜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의견이 통합돼야 되거든요. 보통 아파트가 뭐 적게는 500에서 뭐 1000세대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분들의 의견이 맞아야 재건축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한 20년 된 아파트다. 그럼 10년 전에 구매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그때가 5억이었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2, 3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가격이 아니라 더 웃돈을 주시면서 재건축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게 개념이 달라요. 또는 뭐 하시는 분이 똑같은 아파트의 세대에 거주하시지만 몇 동에 있냐 몇 동에 있냐 다 우리 집이 최고 인프라다 최고 인프라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재건축 부담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의견 맞추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재건축 안 돼. 어떤 분들은 나는 재건축 했으면 좋겠어. 이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의견 통일이 안 되죠. 요즘에는 영상에서도 뭐 어디 보면 평당 170, 180 올라오는 데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봐야죠. 무조건이라기보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평당 200m로는 거의 힘들어요. 정말 그거는 영상에서 뭐 170, 180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부수적인 비용들이 따로 또 들어가요. 요즘엔 보통 200에서 250 정도?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 올려서 정말 와 할 정도의 집은 평당 300 넘어가요. 원룸에서 이제 인테리어 저는 그래요. 원룸 살면서 무슨 인테리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원룸에서 평생 살려고 하시는 분 없을걸요. 원룸은 최대한 빨리 내가 돈 벌어서 나와야 되는 공간인데 원룸에서 인테리어 뭐 이거 저도 찾아보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처럼 원룸에서는 기성제품에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원룸에서 인테리어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룸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대부분 월세시고 빨리 나와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누가 원룸에서 몇십 년 살고 싶겠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 공간이니까 원룸에서는 사실 인테리어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무리지 않나. 먼저 가성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해야 될 부분 아 이거는 재사용이 안 돼. 일단 거기에 비용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가성비라는 거는 결국엔 도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무몰딩 이런 거 없이 몰딩도 최소화시키고 도배 마감 꼭 굳이 뭐 문의 형태를 바꾼다기보다 도배 필름 이런 식으로 마감재 교체하는 그게 이제 환경 개선 공사로 들어가는데 그게 가성비 공사라고 할 수 있죠. 환경 개선 공사 저희는 그렇게 불러요. 리모델링이냐 환경 개선 공사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에 맞게 내력박 아닌 것들을 철거해서 완전히 레이아웃을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고 행위허가 신고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리모델링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 공사는 말 그대로 마감재 교체인 거죠.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의 색깔을 필름으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뭐 도배지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마감재. 저희도 최근에 3천만 원 가지고 신축 아파트 공사한 게 있는데요. 일단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구축 같은 경우는 3천 원 정도면 일단 욕실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방수층도 좀 불안불안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욕실의 형태도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가성비를 따지기에 3천이다 하면 구축이면 욕실, 주방 딱 그렇게 중요한 공간 욕실 주방만. 그리고 저는 가성비라면 방에 합지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배지가 실크가 있고 합지가 있어요. 실크를 많이 하시는데 합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줄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방에 합지를 하면 가구로 가려지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지하셔도 뭐 남한테 보여질 게 아니라면 가성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욕실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을 거고 요즘에 지었다면 아파트 건물 지면서 하자에 대한 문제만 잘 해결됐다면 욕실은 뭐 생활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단지 주방 가장 강요하는 게
주방만 좀 완벽하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하시면은 가성비 있죠. 주방만 바꿔주고 조명까지 해주시면 전체 인테리어 한 만큼의 효과가 나요. 가능하죠. 주방 정도? 주방 도배? 필름 정도. 정말 가성비로 가신다고 하면 저는 공용부에는 뭐 디아망 벽지 같은 거 좋은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용부에 조명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비용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방 하면서 도배 전체 하시고 마루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 한 3-4군데 주방을 좀 교체해드렸는데 그것도 내 예산에 맞게 어떤 분은 2,500에 하셨고요. 어떤 분은 한 5,000 정도 하셨어요. 저는 건설사 주방의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요즘에는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건설사 이렇게 구조를 보면 싱크볼 저 뒤에 있고 다 벽식으로 돼 있고 항상 등지고 조리하시거든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주방 욕실 2개인데 주방에서 사용감이 내가 불편하지 않는다면 욕실 딱 2개. 2개는 무조건 하자. 침실도 물론 중요하게 느끼면 내가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핸드폰 한 3-40분 보고 잠들고 아무것도 나한테 어떤 필요 이상이 아니라 8시간 9시간 주무시고 나오시잖아요. 방보다는 공용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조명이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아마 인천에 인스파이어 호텔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직접 조명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간접, 밑으로 간접, 선정에 다 간접 조명으로 공간을 밝혀주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우아해요. 조명 설계는 엄청 중요해요. 조명 설계는 모든 업체들이 잘한다기보다 사실 이것도 좀 팩폭일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매립등이에요. 매립등. 자동차 전시장 가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되게 많으면 저거 어렵지 않나 하시는데 인테리어 쪽은 제일 쉬워요. 그냥 레벨기 띄워놓고 뻥뻥뻥뻥뻥뻥 뚫어버리면 되니까 집에서는 사실 그게 별로 좋진 않죠. 물론 조명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좁은 집에서는 많이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좁은 집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니멀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뭘 이렇게 채워 넣는 그게 많아요. 실제로 이 집 공간에 짐이 사용하는 면적이 넓은지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넓은지 옛날 집들 보면 짐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많아요. 가구, 붙박이장, 그 다음에 나의 짐들이 뭐 20평대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많이 덜어내고 내가 이 공간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확실하게 이 시장이 딱 있어요. 돈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에르메스 산다고 그래서 저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유 있는 분한테 가성비 공사하세요. 이것도 좀 안 맞고 난 쓸 돈 있고 내가 충분히 비용적으로 좋은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분들한테 가성비 공사하는 거는 또 다른 시장이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내려와서 가성비 공사 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중국 잼은 다 안 좋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중국 잼은 안 좋아. 나는 가성비 공사해야 되는데 타일은 이태리거 써야 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중국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1, 2위 하는 경제국가 아니에요. 중국에 들어오는 타일 절대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중국 자재면 되게 막 중국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이태리 타일하고 중국 타일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대부분이 이태리 타일 보시고 얘랑 똑같은 중국재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재가 더 좋아요. 실제로 딱 보면 이거는 뭐 타일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태리 타일 뭐 제곱미터 박스를 구매하면 3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표기는 600각 타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딱 갖고 오면 598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재 딱 갖고 오면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이게 좋다 아니다 할 수 없지만 딱 가져오면 해배당 딱 4장씩 딱 들어가 있고 600이면 600 딱 정확하게 재단이 돼서 딱 돼 있고 하자를 거의 없어요. 중국 자재 정말 좋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뒤처진 나라지 중국에서 갖고 온다고 안 좋은 거는 그건 인식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성비 공사 하신다면 중국재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저는 돈 쓰자가 맞아요. 제 생각은 돈을 좀 써서라도 인테리어를 좀 하자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30평에 똑같은 40평에 화폐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30평인데 이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봐서 형성이 돼요. 아파트 금액이. 근데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좀 돈을 사용하자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공간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거의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시공에 대한 문제거든요. 시공자가 잘못하면 그런 게 있겠지만 시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뭐 가성비 공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 있다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성비 공사 하더라도 그 자재 부자재 같은 거는 등급이 좀 높은 걸 쓰자. 그게 가장 좋아요.
좋아요. 예전에 타일할 때 뭐 가성비 한다고 막그 세라픽스라는 자재가 있거든요. 덧방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FM대로 하는 게 좋죠. 요즘에 인테리어에 대한 SNS나 이런 데 보면 저런 분들이 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 분. 디자인 컨설팅만 해서 소비자가 직접 입금을 하고 컨설팅 비용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가성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 넘기시면 인테리어 기업 이윤이 생기고 마진율이 붙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보면 컨설팅만 해서 소비자가 작업자한테 직접 입금을 하고 나는 컨설팅 비용만 받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이거는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아이디어 좋다. 저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인테리어 현장은 공사 현장이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막 알아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물론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한번 그런 걸 적용해볼까? 컨설팅만? 근데 작업자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지? 또는 하자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컨설팅만 받아서 반셀프식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팩트 말씀드리면 없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자재나 인건비는 인터넷에 대충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견적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받았을 때 어느 업체는 뭐 1억이고 어느 업체는 8천이고 막 이래요. 요거를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성비가 없다고 얘기한 업체 단 한 군데 없어요. 우리 회사는 정말 가성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인테리어 회사라면 예를 들어 서울 중심권에 있어요. 그럼 얘네 월세도 다를 거고 회사 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에 마진율이 붙는 건데 우리 회사 운영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니까 난 가성비야. 근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외곽 쪽에 있는 데 갔는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8천 나왔어. 우리 회사 운영은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니까 마진율이 저기보다 좀 적게 들어가. 우리는 가성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여기가 가성비일까? 여기가 가성비일까? 왜냐면 회사 운영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 얼마나 붙는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와 이거 가성비다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디테일하게 드려도 자세하게 보기 쉽지 않아요. 내역서 받으실 때 정확하게 보시려면 내역서 작성하실 때 옆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스케치업이라는 도면을 띄우거든요. 면적을 체크하면 면적이 다 떠요. 그래서 도배지 몇 장, 화판 몇 장, MDF 몇 장이 다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서 내역서 작성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줄이고 싶어 하죠. 일단 비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인테리어 하실 때 그냥 알아보시는 거보다 한 그래도 몇 개월은 공부하시고 이게 이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다. 그렇게 해서 쇼룸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실제로 얼마 가격에 공급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사실 가성비 인테리어 하시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감재도 사실 도배하고 이러면 그냥 나는 하이엔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도배 정말 괜찮아요. 그거 가성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영상 보시고 난 가성비 하려고 도배지 써야 돼? 근데 되게 유행했던 게 이제 벽에 도장하는 거 있거든요. 페인트?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맞지 않아요. 페인트된 쇼룸 가보시면 모서리 다 깨져 있어요.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 가성비 하신다고 도배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톤 앤 매너를 맞추려고 문을 필름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색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도배지 색깔 아트월 막 이런 거 말고 TV 매립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도배 그 다음에 필름 딱 조명 이렇게 마감재 교체. 사실 그거 승고나 이런 데 찾아보셔도 필름 하시는 작업자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셀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성공사 하실 거라면 그거 직접 하셔도 돼요. 도배해서 도배 부르고 필름 하셔서 필름 부르고 내가 구조 바꿀 게 아니라면. 비용 대비 정말 좋은 거 디아망 벽지. LX에서 나온 요즘에 엄청 핫한 도배지 있어요. 도배가 작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공정에 비해서. 도배지만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망 벽지는 금액 대비 정말 좋아요. 대부분 공용부는 디아망 하실걸요? 그 정도로 좋아요. 도배지도 잘 나왔고 사실 우리나라에 완벽한 자재는 없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보면 내가 재사용할 거라면 필름. 뭔가 가구를 재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정말 가성비 좋다 하는 건 필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싱크대 교체할 때 예를 들어 뭐 300 들었다 그러면 필름 한두 명 모셔서 새 것처럼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성비 좋죠. 저는 마이크로 시멘트하고 도장. 마이크로 시멘트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하자도 엄청 많아가지고 뉴스에도만 나오고 그랬던 거 있었고 도장 되게 유행하거든요 지금도. 하이엔드 가면서 벽에 도장하는 거 있어 페인트. 근데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물론 질감이나 이런 느낌은 절대 도장을 따라가실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자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바닥에 난방하고 그런 아파트 형태에서는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집을 모시고 살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 거주하시면서 환기 제대로 안 돼 집이 꿉꿉하고 막 이런데 도장 해놓으시면 색깔
색깔 변하고. 쇼룸 가보세요. 그 인테리어 되는 쇼룸 있어요. 아파트 쇼룸 뭐 어디 쇼룸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거기 벽면 도장된 거 보시면 면을 보지 마시고 모서리 보세요. 모서리 크랙 다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는 상가하면서 도장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서리는 항상 문제가 나요.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랬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사실 다 맡기고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내가 여유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제 반셀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자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반셀프 하시면 목공이면 목공, 타일이면 타일 이렇게 따로따로 일을 주시잖아요. 상대하시는 작업자분들은 상대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전문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돼서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평생에 한두 번 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거 많아요 정말. 반셀프 하시는 분들, 작업자분들 상대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 아마 들어오시는 신입분들 아니면 1년에서 5년 된 분들 현장 딱 감리 갔을 때 내가 실력 안 된다는 작업자분들이 판단하면 되게 무시당해요. 하물며 인테리어 회사 다니는 경력 안 된 사람들도 현장에서 말 또박또박 못하면 무시당하는데 평생에 한두 번 하시는 전문가가 아닌 분이 작업자들 상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시 많이 당하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죠.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 좋고요. 명확해서 업체를 한 4-5군데 보통 비교해 보시거든요. 비교해 보시면서 이 업체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를 볼 때 그 내역서에 예를 들어 도배지가 3만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더 붙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도배지가 3만 원이면 기업이윤 10%하고 여기다가 5% 10% 더 붙이는 분들도 있고요. 자재값에다 기업이윤을 녹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재는 그대로인데 기업이윤을 20에서 25%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모르니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찾으세요. 한샘, 리바트 딱 정확히 그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 금액에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샘, 리바트가 더 비싸요.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 지인 추천이 좋죠 사실. 왜냐면 지인이 공사하고 인테리어를 소개시켜 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잘 돼도 그 공사 과정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스트레스밖에 아니거든요. 물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공사 과정 한 달에서 두 달은 나한테 스트레스예요. 잘 되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잘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영상 받아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워낙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업체 진짜 좋아. 여기서 꼭 해. 이 정도면 거기 업체는 진짜 실력 있다고 봐야지. 한국적인 인테리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해외 사례가 워낙 많아서 캡처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시긴 오시는데 한국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만 갖고 오세요. 이게 해외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나라만 바닥 난방이에요. 근데 뭐 해외에서 적용하는 바닥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막 타일이나 대리석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그 좋은 부자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가 한국적이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실력은 한국이에요. 작업자들 실력은 정말 빨라요. 진짜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 손기술 되게 좋잖아요. 저 처음에 인테리어 들어올 때 제가 필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뭐 사실 그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작업자들 보면 진짜 잘해요. 타일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진짜 우리나라 실력은 정말 좋아요. 작업자들 실력, 속도, 디자인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비를 제대로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게 사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전문 교육기관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걸 배우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배워서 이걸 펼칠 수 있는 사례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TV 많이 나오는 유현준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 영상 많이 보고 그분도 그런 말씀하죠. 한국의 건축가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실력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일본 문화가 그래요. 일본은 장인정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 자체가 우리 집에서 국수 팔아 뭐 십몇 년 했어요? 나는 다른 일이야. 근데 이쪽에 장인이면 너는 이거 해야지. 이런 문화잖아요 사실. 장인정신을 받아야 되는 그거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그 일본의 건축물 보면 예전에는 목조 주택이 많았잖아요. 그 목조 주택을 만들 때는 정말 정교함의 끝판왕이거든요. 요즘에는 다 목재랑 목재 탁 쏘고 탁탁탁탁탁 박는 건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옥 건물들 보면 정말 정교하게 나무를 재단해서 다 끼워 맞추는 그걸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그런 정신이 뚜렷해요. 문화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장인정신의 문화? 이게 가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일본의 건물 보면 내가 필요한 공간, 내가 기능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밖에서 경험을 사는 걸 많이 하죠. 집도 물론 최소한의 공간과 내가 필요한 기능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나가서 여행 가고 가족들과 즐기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억짜리 집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예뻐. 그럼 와
저거 해야 되고, 또 어디 집에서 되게 유명한 게 우리 집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도 저거 해야 되고, 요거 돈 준대? 그러면 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사실. 그런 문제에서 인테리어도 문제가 많이 커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거실이나 넓은 걸 이제 보자면 사실 일본은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함께하고 뭐 같이 어울리고 그런 문화가 많이 큰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모이는 건 요즘에 많이 쉽지 않거든요. 핵가족화돼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거실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 그냥 구조를 보자면 이게 라이프에 대한 인테리어인지 짐을 넣기 위한 인테리어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TV 큰 거를 놓기 위해서 거실은 넓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실이 그냥 단순히 넓게 만들어도 어쨌든 지금은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모였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대화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일본의 건축을 많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 그냥 딱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판조명 그냥 밝은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서 벌써 이미 뒤처졌다고 봐야죠. 그냥 밝은 거 해, 밝은 거, 판조명 저렴하고 밝은 거, 거기서부터 이미 뒤처지지 않았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중국 잘해요. 정말. 중국 사례 보면 와우 포인트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조명 회사 같은 거 사례 보잖아요. 중국 거 보면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중국이 되게 막 콘크리트 데서 되게 저렴하게 살 것 같고,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진짜 비용 써서 인테리어 한 데 보면 중국 정말 잘해요. 일단 조명에 대한 설계라든지 마감의 디테일, 그다음 마감재를 생산해내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은 정말 못 따라가요. 인건비도 사실 저렴하고요. 솔직히 옛날에 중국 자재 저렴하다고 막 기피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 테무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받으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건물의 형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국 거, 그 다음에 유럽,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북유럽 막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려면 한국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되게 디자인 업체들 있잖아요. 많은 디자인 업체,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 몇이나 될까? 솔직히 정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외 사례를 접목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 많이 보시되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디자인에 대한 어떤 뭐 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면 디자인 당연히 해야지 이거거든요. 인테리어 회사들은 디자인 비용 못 받아요. 그게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해외는 디자인 공모전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쪽에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 친구들이 막 이런 거, 그건 건축에 대한 얘기고, 인테리어 공모는 뭐 크게 아직은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00에 한 분 있을까 말까. 일본풍, 뭐 북유럽풍. 근데 오래 사시고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되고 나중에 이제 되파실 때 이런 인테리어에 사용했던 비용을 나는 뭐 크게 어느 정도 세이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저희도 해드리는데, 되파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찾는 게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색깔이 뚜렷하면 그 집은 나랑 안 맞으면 안 사거든요. 오히려 철거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능한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의 업체가 말씀드리는 게 소통일 거예요. 소통. 진짜 소통. 항상 현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하고 알려드리고 뭐 그거 말고는 요즘에는 다 워낙 잘하시니까 인테리어 정말 우리나라 엄청 올라갔어요. 어르신들 그냥 개성사 하시는 1인에서 뭐 도배, 장판 이런 지물포에서 그냥 혼자 하시는 개성사가 아니고서는 요즘에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체 정말 잘해요. 많이 올라갔어요, 실력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직원 수도 중요해요. 이게 정말 나랑 일하면서 공사에 대한 케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현장을 감리 볼 수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 회사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딱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 현장 공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혼자 하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스레드 이런 데 보면 혼자 하시는 1인 기업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이면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인테리어 언제 해야지 그때 되면 더 오르고요.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인테리어 계획 중이다,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 4, 5개월 후에 들어간다고 하셔도 지금 당장 내역서 받고 지금 계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봐요. 일단은 그건 그래요.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거,
찾아볼 수 있는 거,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때 상담하실 때 그 포트폴리오 보고 여기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 대표와 나와 성향이 맞냐, 우리 이 회사랑 나랑 대화를 나눠보니 성향이 잘 맞는다,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누가 봐도 잘하는 업체예요. 근데 내가 상담할 때 이 사람이랑 나랑 성향이 안 맞아. 그럼 출발 때부터 계속 삐걱대요. 근데 그냥 동네에서 유명해, 어느 정도 해, 좀 저렴해, 근데 나랑 했는데 성향 너무 잘 맞아. 그럼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요. 소비자분들 미팅하실 때 대표하고 성향 잘 맞아가지고 파트너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인테리어에서 더 해주실걸요. 예전에 제가 IDA라는 인테리어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회사의 강점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10개 업체에서 다 와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소통에 대한 데이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 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양주에 있어요. 양주는 가구산업단지고 공급가가 서울보다 저렴합니다. 100%. 그리고 회사 유지 비용도 서울보다 저렴해요. 당연히 서울 디자인 업체랑 양주 디자인 업체랑 붙었을 때 저희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 유지비나 가구의 공급 금액, 그런 것 때문에 양주가 오히려 더 강점이에요. 폐기물 버리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대부분 서울 가시는 분들이 양주에 있다 그러면 되게 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양주에서 강남 나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차 안 밀릴 때. 차 밀리는 거는 뭐 자기들이 게으른 거고.